움직임들이 보이는데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심하기 때문에 가는 종목들이 더 신고가 영역에서 올라가는 이런 장세. 사실 이 국가권에서 따라붙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누군가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포모 현상이 짙어지는 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선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 그리고 알테오젠이 시총 상위 안에서 눈에 띄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2차 전지주들 조정 끝이 난 걸까요? 오늘 장 또 한 번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반면에 국내 증시 안에서의 반도체 주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무엇 때문인지 하나씩 오늘의 시장 이야기, 그 안에서의 핵심 이슈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이슈 추적으로 문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이 몇 주 동안 드는 게 확연하게 시장의 주도주라던가 잘 가는 종목이 뭔지 알겠는데요. 왜 그 종목을 따라가기가 어려운지 너무나 힘든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오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을 하고 있기는 한데 양시장 모두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의 상승폭이 크다 보니까 좀 소외감이 많이 드는 그런 장세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하고는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전부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많이 못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수의 상승분이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2707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종가 기준으로 2710포인트 회복될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이 강하게 올라오는 부분들도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에코프로 BM이 살짝 눌려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좀 더 규모가 작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반면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성장주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도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금리 인하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붙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 금요일에 고용보고서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긴 했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지수를 놓고 봤을 때는 하향할 가능성보다는 우상향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종목 숫자가 아직까지는 상승하고 있는 종목 숫자가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 중에 정찬웅 님이요. 이재규 본부장님 매번 방송으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라고 글을 올려주셨어요. 오늘도 우리 찬웅 님을 포함해서 많은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거리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그러면 핫 이슈는 무엇이 있을지 두 가지 주제로 만나볼게요. EU, 탈중국, 여기에 저가 매수 유입 덕에 오늘 2차 전지주가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22년 만에 최대 수출국이 바뀝니까? K 수출을 주목하자라는 시장의 트렌드에 대해서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죠. 먼저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2차 전지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바닥이 맞느냐 아니냐, 기술적인 반등이냐, 추세 반등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2차 전지주가 다 같이 오르니까 좋은 이야기들이 또 한 번 눈에 띄고 있습니다. 가디언즈 외신 한번 보도록 할게요. EU가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중국의 전기차에 수입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이 너무나 과하게 보조금을 자국 전기차에 부과하면서 약간 시장의 질서를 흐리고 있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며 조사를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면은 기존에 한 10% 정도 부과하고 있는 관세를 15에서 20%까지 혹은 30% 안팎까지 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시장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어니까 자세한 내용은 스킵하고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시장에서 오르는 전기차의 이유 배경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 기사가 많이 눈에 띄고 있어요. 실제로 정말 도움이 될 만한 혹은 오늘 2차 전지주를 끌어올리고 있는 주요 이슈입니까?
일단 뭐 EU 쪽에서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것이 새로운 내용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전부터 계속해서 나왔었던 이야기들이고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중국 쪽에 대한 규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에 GM 쪽에서 전기차 쪽에 대한 판매량이 많이 늘었다라는 그런 결과물을 내놨습니다.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판매됐었던 판매 물량 대비해서 5월 달에 판매량이 50% 정도 증가를 했다라는 결과물들을 내놓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도 GME 주가가 굉장히 잘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 자체가 과거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되돌려서 생각을 해본다면 올해 연초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상저하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6월 달이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2024년도 하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는 지금부터는 저점을 잡고서 좀 돌려 세울 수 있는 모멘텀, 그런 구조적인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4월에 월간 단위 공급량이 증가했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삼성 SDI라든지 SK온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업황 자체의 개선,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역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장의 속도가 과거에 비해서 좀 느려졌을 뿐이지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거기 이제 미국이라든지 EU가 중국을 규제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실제 이제 조금씩 수치로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반등을 저는 이제 지난주부터는 일단 기술적 반등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V자 반등, 완전하게 직전 고점이라든지 업황 자체가 턴어라운드가 돼가지고 폭발적인 상승을 하기엔 좀 어렵지만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들어오면서 이 반등 강도가 조금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작은 기술적인 반등이었지만 업황의 개선까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반등세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전 2차 전지 쪽은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 보시면 이제 새로운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진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져가시되 그 안에서 또 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은 기술적인 반등이었을 수 있는데 거기에다 수급이 더해지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걸 봤을 때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되면서 2차 전지주가 다 같이 오르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오늘 시장만의 한번 특징을 잡아볼게요. 뭐 신기술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탑픽 종목이죠. 대주전자재료가 장중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한번 주가 흐름 볼까요? 실리콘 음극재 하면은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대주전자재료입니다. 테슬라 이야기도 나오고 뭐 중국산 대신 우리 국내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갈 것이다. 여기 현대차, 기아도 실리콘 음극재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바로 거래 제한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런 2차 전지의 특징적인 종목들 좀 구분해 보면 어떤 게 대표적으로 눈에 띌까요? 일단 우리가 과거에는 2차 전지라고 한다면 오늘 뭐 장비주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에 그렇죠. 뭐 PNT라든지 CIS 같은 기업들 주가는 괜찮은데 네. 제가 우리가 이제 과거에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는 소재 쪽을 많이 봤었죠.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 전해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재 쪽에 대한 분석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좀 특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좀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적인 부분은 방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대주전자 재료, 실리콘 음극재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원래 적용 차종이 2종이었는데 이제 9종, 9종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회사 측의 설명을 힘입어서 이제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극재에서 실리콘을 이용한 음극재가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2030년도까지 연간 기준으로 약 50%대의 성장률, 가파른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연말에는 테슬라에도 탑재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모멘텀들이 붙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2차 전지 쪽에서는 중국과 굉장히 강하게 대립을 하고 있고 경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부분입니다. 물론 미국과 유럽이 도와주는 부분들, 도와준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미국과 유럽이 중국을 규제하면서 그에 따른 반사이익을 받는 부분들도 우리나라 기업들에는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경쟁을 더 할 수 있어도 네. 거기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실리콘 음극재가 지금 어느 정도 부각이 되면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이야기가 됐었던 부분들 중에서는 이 도전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관련돼서 이제 제이오라든지 나노신소재 같은 기업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도전제 같은 경우는 이 실리콘 음극재에 들어간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본 나노튜브 도전제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으로서는 나노신소재라든지 제이오라는 기업이 있는데, 오늘도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전제가 실리콘 음극재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이 실리콘 음극재를 필두로 한 기업들이 변동성을 좀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양극재, 음극재, 분해 그리고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봤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실리콘 음극재를 필두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카본 나노튜브, 도전제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유럽이나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위에 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발전에 의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좀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도 조금 전 이야기해줬던 뭐 CNT 도전제라던가 대주전자 재료 쪽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저희 시청자분 중에서 이전에 소개해 주셨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오늘 잘 갑니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또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투자자분들께 소개해드릴 새로운 종목도 눈에 띄시는지요? 네, 새로운 종목 제가 준비해 오진 않았는데 네. 지금 방금 전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잠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증권가에서는 뭐 양극재부터 돌아서면서 가장 하단부에 이제 동박 쪽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붙을 것이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주가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방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의 주가 흐름이 저는 추가적인 우상향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6월 19일 날 독일에서 인터배터리 행사가 있어요. 근데 관련돼서 전고체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한 번 더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동박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만 주요 고객사가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전고체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이 기업이 좀 움직임을 좀 더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동박 쪽에 대한 모멘텀들도 좀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돼서 뭐 솔브레인이라든지 솔브레인 첨단, 제가 잠시만 기업을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브레인 홀딩스라든지 솔루스 첨단 소재죠. 솔루스 첨단 소재, 제가 좀 헷갈렸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태성이란 기업 같은 경우도 복합 동박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붙으면서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와 태성,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동박 쪽에 대한 모멘텀을 좀 받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크게 부각이 되지 않고 있지만 주가의 흐름은 이미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기업들 좀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쪽 그리고 2차 전지 쪽 두 가지의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또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동박 안에서도 한번 종목들을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차 전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조금 전에 저희 유튜브 채팅방에 MG리님께서 너무 기존에 이야기했던 거 또 듣고 또 들어서 지겹습니다. 새로운 섹터 안 나타나나요? 라고 하는데 그 지겨운 종목들이 더 잘 가고 있어서 오늘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은 K수출 시대라고 합니다. 워낙 수출이라는 그 데이터를 요즘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매달 챙겨보시면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낮은 수출 기저도 효과가 있고요. 여기에 원달러 환율 상승 덕에 국내 수출 기업들이 이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약간 의구심이 좀 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국은 구조적인 관점에서, 중국은 IT에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하고요. 지금 15대 15개 주요 수출 품목 증가율과 가속화 산포도를 보시면요. 아직까지 반등 조짐이 나오지
않는 쪽은 2차 전지, 그리고 철강 쪽이 대표적이고요. 업황 회복과 확장이 이뤄지고 있는 대표적으로는 석유화학, 바이오헬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상단에 있는 주도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 수출 품목으로는 반도체, 선박, 그리고 컴퓨터가 있죠. 그런데 시장은 최근에 이런 굵직한 산업에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니라 5대 유망 소비재 쪽을 더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 5대 유망 소비재 한번 볼까요? 그 안에서 세부적인 상으로 농수산 식품이 있고요. 화장품이 있고요. 패션, 의류, 여기에 생활 유아용품, 의약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그래프, 우상향 하는 그래프를 봤을 때 농수산식품 쪽의 수출 상승이 눈에 띄고요. 이 회색 선이 화장품인데요. 화장품도 원래는 확장 국면에서 다시 축소하다가 다시 우상향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재 내에서 음식료라던가 화장품을 보고요. 오늘은 패션 의류 쪽도 같이 주목을 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캐스트 시대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본다면은 어떤 쪽을 보는 게 좋을지 지금 워낙 많잖아요. 그 안에서도 처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력이었다가 갑자기 화장품 뛰어올랐다가 지금은 국순당까지 상한가를 가고 네. 있습니다. 뭐 K 막걸리까지 붙이고 있죠.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 충분히 가능할까요? 일단 국순당은 상한가가 좀 깨졌죠. 그래서 이게 종가까지 상한가에 들어간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업종들 전부 다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시장에 좀 변화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수출과 관련되어 있는 업종들이나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면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적인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다. 수출이 잘 되기 때문에 실적적인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많이 수그러들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지난주 금요일이랑 이번 주 월요일에는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금리 인하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성장주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의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기대 수익률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가는 종목들이 더 잘 가는 시장은 맞지만 우리가 큰 변곡점이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전력기기 관련주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이다가 지난주부터 좀 꺾이고 있는 모습인데 전력기기가 앞으로 추가적인 성장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수주를 잘 따낸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작년부터 올라왔었던 상승폭이 있기 때문에 전 살짝은 경계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음식료 관련주들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는데 상승 여력이 저는 좀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료라든지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반대로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는 주가가 많이 못 올라온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반도체라든지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큰 사이클 자체가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이런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현대차가 오늘도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완성차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부품주들은 많이 못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아직까지도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는 해외 기업들에 비해서 PBR 기준으로 저평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업황들에 대해서 제가 뭐 화장품이나 전력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실제로 매매를 한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1년 동안 부위에서 지금부터 10% 올라갈 여력이 있는 기업을 매매하기보다는 지금부터 뭐 3개월이든지 6개월이든지 보유를 하면서 1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반도체나 조선이나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 뭐였죠?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게 부품주, 조선주, 부품주, 반도체, 그리고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주죠. 이쪽에 대한 관심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전력주들이 약간 윗꼬리를 달고 혹은 음봉 전환한 종목들이 꽤 많은데요. 전력도 사실 실적 시즌의 가장 기대 섹터였잖아요. 어느 정도 좀 목에 찼다라는 것도 감안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이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네. 이제 우리가 전력이나 화장품 같이 많이 올라온 기업들, 그러니까 더 올라간다라는 분석도 분명히 있고요. 저도 업황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가라는 게 계속해서 올라가진 않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큰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쪽이나 제약바이오가 좀 더 강세를 보인다면 자금이 성장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주가가 많이 올라온 업종에서는 자금이 조금은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력기기나 화장품 같은 경우는 네. 상승한다면 10%, 만약에 빠진다면 20%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다시 또 성장주에 대한 관심으로 돌아서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이오가 올랐고 오늘은 2차 전지가 어제 이어서 추가 상승 나오고 있죠. 수급의 변화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시점이니까요. 이 변동 여러분들 꼭 유의해 주시고요. 오늘의 두 가지 이슈는 우리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 추적해 봤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